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이슈임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로 삼겹살 어떠신가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소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데요. 하지만 막상 지갑을 열려고 하면 푹 하고 한숨부터 나오는 게 요즘 현실이죠. 흔히들 삼겹살 말고 금겹살이라고 부르잖아요. 식당에서 마음 놓고 몇 인분씩 팍팍 시켜 먹기엔 진짜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다 건너 이웃나라 중국에서는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가면 돼지고기가 옆에 굴러다니는 채소나 마늘보다 훨씬 싸게 팔리고 있거든요. 무려 2근, 그러니까 1.2kg에 단돈 2,000원이라는 무슨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충격적인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해요. 도대체 중국 대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돼지고기 가격이 휴지 조각처럼 폭락한 걸까요? 그리고 이 기현상 뒤에 떡하니 숨겨진 높이 수십 층짜리 기괴한 콘크리트 빌딩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슈임당에서는 첨단 기술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씁쓸한 식탁의 경제학, 그리고 거대한 돼지 아파트가 낳은 비극적인 나비 효과에 대해 아주 깊고 진지하게 또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우선 우리들의 팍팍한 현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요. 서울 기준으로 삼겹살 200g을 식당에서 먹으려면 평균 21,14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보다 4.3%가 또 오른 거예요. 친구나 연인과 둘이 가서 삼겹살 2인분에 찌개 하나, 소주 한 병 딱 시켜도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는 택도 없는 세상이죠. 사실 삼겹살만 미친 듯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소고기, 닭고기 가릴 것 없이 축산물 전체가 지난 몇 년간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치솟았습니다. 2020년이랑 비교해보면 돼지고기 물가는 무려 56%나 폭등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최근 우리 국민들 뒷목 꽉 잡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도 하나 있었죠. 바로 2026년 3월에 터진 육가공업체 담합 사건입니다. 대형마트에 고기를 납품하는 주요 업체 9곳이 뒤에서 짬짬이라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딱 걸린 건데요.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번 입찰 삼겹살은 최저 18,000원으로 맞추시죠? 앞다리살은 8,200원으로 갑시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가격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폭리를 취해왔던 거예요. 결국 31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긴 했지만 그 씁쓸한 뒷맛은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중국 선양의 한 재래시장에서는 삼겹살 500g을 사려는 사람이 피망이나 마늘을 사는 사람보다 돈을 덜 낸다고 합니다. 고기가 채소보다 싼 믿기 힘든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현재 중국 산지 생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돼지 거래 가격이 1kg당 평균 12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매가는 9.5위안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무려 16년 전인 2010년 물가 수준이라고 해요. 여러분, 2010년이면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막 보급되기 시작하고 카카오톡이 처음 등장했던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입니다. 다른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돼지값만 16년 전으로 타임슬립을 한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농가들은 아니 돼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빚만 늘어난다 라며 아우성입니다. 결국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랑 농림축산부가 나서서 지금 돼지고기 가격 심각한 경고 수준이다 라며 비상벨을 울렸고요. 급기야 정부 국고를 털어서 시장에 남아도는 돼지고기를 사들인 다음 냉동창고에 쟁여두는 긴급 비축 조치까지 발동했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이고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운 두 나라인데 한 곳은 고기가 너무 비싸서 정부가 업체들 팔을 비틀고 한 곳은 고기가 너무 흔해서 정부가 창고에 고기를 숨기고 있다니 도대체 중국에서는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그의 답은 바로 중국 내륙 깊숙한 곳 후베이성 어저우시의 우뚝 솟은 기괴한 마철루에 있습니다. 멀리서 쓱 보면 번듯한 최첨단 벤처기업 사옥이나 아주 고급스러운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보이는 건물인데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사람 흔적은 전혀 없고 정체불명의 냄새와 기계음만 진동합니다. 이곳이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양돈 기업인 중신카이웨이가 야심차게 지어올린 26층짜리 초고층 대지 빌딩입니다. 2020년에 첫 삽을 떠서 2022년 말부터 쉴
수 없이 가동 중인 이 쌍둥이 건물은요, 높이만 해도 서울 여의도의 웬만한 고층 빌딩 뺨을 칩니다. 영국 런던의 명물 시계탑, 빅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탑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건물의 내부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시골의 구수한 냄새가 나는 흙바닥 돼지우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곳은 돼지를 생명체가 아니라 마치 공장의 부품이나 제품처럼 다루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그 자체입니다. 층별 분업화 시스템. 건물은 철저하게 생애 주기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은 분만실, 5층은 새끼 돼지 보육원, 6층은 병원, 그리고 그 위층들은 살을 찌우는 비육장, 이런 식이죠. 돼지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도축장에 끌려가는 날까지 거대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간 이동만 할 뿐 평생 단 한 번도 건물 밖의 진짜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나사급 중앙통제실. 일하는 직원들은 무슨 우주복 같은 새하얀 방호복을 입고 출근을 해요. 건물 안에는 수만 대의 고화질 CCTV랑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제센터 직원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꼭대기 옥상에 있는 거대한 사료 탱크에서 하루 수백 톤의 사료가 중력을 타고 촥 파이프를 통해 각 층에 3만 개가 넘는 밥통으로 정확하게 쏟아집니다. 각 돼지의 개월수, 체중에 맞춰서 그램 단위로 영양제가 섞인 맞춤형 식단이 룸서비스처럼 배달되는 거죠. 완벽한 자급자족. 그럼 120만 마리가 매일 쏟아내는 그 엄청난 양의 똥오줌, 배설물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역시 최첨단 배관을 타고 한 곳으로 쫙 모여서 바이오가스로 변환됩니다. 이 가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26층짜리 거대한 건물을 밝히고 환풍기를 돌리는 전기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뉴욕타임스는 이 광경을 보고 마치 애플의 아이폰을 정밀하게 조립하는 폭스콘 공장의 돼지 버전 같다 라면서 혀를 내둘렀고요. 일각에서는 현대판 돼지 바벨탑이라는 조소 섞인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건물에서만 1년에 120만 마리, 무려 10만 8천 톤의 고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단 두 개 동에서 우리나라 전체 1년 돼지고기 생산량의 무려 10%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니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런 기괴한 양돈타워가 지금 중국 전역에 4,500개가 넘게 지어졌다고 하니 가격이 안 떨어지고 배길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돈에 살고 돈에 죽는 중국의 거대 기업들은 왜 이런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가며 기형적인 돼지 아파트를 지어 올렸을까요? 시간을 2018년으로 살짝 되돌려보면 그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는 양돈업계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쫙 퍼졌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삼겹살 가격이 그야말로 대기권을 뚫고 폭등해버렸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에서 가격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시기가 바로 딱 이때입니다. 중국인들에게 돼지고기는 그냥 단순한 반찬이 아니에요. 한자 집가자를 보면 지붕 아래에 돼지가 쏙 들어있잖아요. 중국 14억 인구의 육류 소비량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쌀값이 갑자기 3배에서 4배 폭등한 것과 맞먹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었던 거예요.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정치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배가 고프고 밥상 물가가 미쳐 날뛰면 민심은 필연적으로 정부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당시 시진핑 주석에게 올라간 비밀 보고서에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나 홍콩의 민주화 시위보다 인민들의 밥상에 오르는 돼지고기 파동이 체제 유지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 민감한 사안이다 라는 분석까지 담겼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 국무원은 특단의 조치를 쫙 내립니다. 인민의 식탁은 중국인의 손으로 지킨다 라는 식량 안보의 가치 아래 돼지 사육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버린 거죠. 심지어 당 고위 간부는 이걸 두고 이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군사적 명령이다 라고까지 선포했습니다. 정부가 다층 사육을 허용하면서 규제 빗장을 싹 풀어주고 은행 압박해서 막대한 대출 팍팍 승인해주고 천문학적인 보조금까지 마구 살포하니까 자본주의의 논리가 아주 제대로 폭발했습니다. 돈 냄새를 싹 맡은 거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양돈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2019년 딱 한 해에만 중국의 양돈 산업 투자액이 무려 700%나 수직 상승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IT 기업, 부동산 재벌할 것 없이 모두가 이 돼지 코인에 탑승해서 콘크리트를 앞다투어 높이 쌓아 올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4,500개짜리 돼지 빌딩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소불위의 공산당 권력이라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만은 중국 특유의 과잉 생산 DNA가 이 돼지고기 시장에서도 똑같이 터져버린 거예요. 태양광 패널, 전기차, 철강 산업에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과잉 생산의 늪에 자기들 스스로 푹 빠져버린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공장형 빌딩에서 쏟아져 나온 어마어마한 물량의 돼지들은 순식간에 시장의 수요를 초과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 경제 거품이 쫙 빠지고 사람들 지갑이 확 얇아졌잖아요. 게다가 건강을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해산물이나 소고기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수요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수요는 팍 줄어드는데 공급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니 가격은 지하실을 뚫고 내해까지 곤두박질 쳤죠. 이 치명적인 부메랑은 곧바로 중국 양돈업계의 목을 꽉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던 업계 1위 기업 무이완 식품마저 2023년 상반기에만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2천억 원, 약 66억 8,400만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1년 내내 뼈 빠지게 벌어들인 수익을 단 반년 만에 허공에 싹 날려버린 셈이에요. 근데 진짜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등살에 밀려 파산 위기에 처한 영세 농가들이에요. 소규모로 전통적인 방식을 꿋꿋하게 고수하던 농민들은 최첨단 장비와 소수정의 인력으로 단가를 무섭게 후려치는 거대 자본을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26층짜리 거대 빌딩을 단 312명이 관리하는 미친 효율성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사료값은 폭등하는데 고깃값은 똥값이 되어버리니 농민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돼지 축사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병 주고 약 주듯 무한 확장을 부추기던 중국 정부는 이제 와서 다급하게 제발 돼지 좀 그만 키워라 라면서 사육 주수를 4억 마리 이하로 강제로 줄이라는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참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고층 돼지 빌딩, 과연 혁신적인 미래 농업의 훌륭한 대안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중국 기업들은 밀폐된 고층 건물이 외부 바이러스 침입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떵떵거립니다. 작업자가 꼼꼼하게 소독 샤워를 거치지 않으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밖보다 안전하다는 논리죠. 하지만 미국 등 서구권의 농업 전문가들은 고개를 세차게 가로졌습니다. 미국은 전염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농장을 소규모로 분산시켜서 널찍하게 배치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한 공간에 무려 100만 마리를 구겨넣는 이런 중국식 모델은요, 만약 환풍구를 통하거나 작업자의 아주 미세한 실수로 단 하나의 바이러스라도 침투하는 그 순간 그 건물 전체가 100만 마리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끔찍한 시한폭탄이라는 경고입니다. 감염 속도를 도저히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물권의 훼손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 빌딩 아이디어 중국이 독창적으로 발명해낸 게 아니에요. 이미 1970년대에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해봤던 모델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좁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돼지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어뜯고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걸 막으려고 엄청난 양의 항생제와 약물을 들이부었습니다. 결국 동물 학대 논란과 항생제 남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완전히 폭발하면서 2021년 9월을 끝으로 독일에서는 이런 다층형 돼지 공장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아예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유럽이 이미 실패작이라고 쓰레기통에 버린 낡은 모델을 중국의 최첨단 AI 기술이라는 화장품을 곱게 발라서 26층으로 거대하게 키워낸 것에 불과하다는 따끔한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공급 과잉으로 갈 곳을 잃은 중국의 거대 양돈 자본이 이제 그 눈을 슬금슬금 외부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무이완 식품 같은 거대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싹 집어삼키기 위해 베트남에 거대한 아파트형 돈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불똥이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까지 튀었습니다. 2025년 초에 충청남도가 중국의 거대 양돈 기업인 양샹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초대형 스마트 축산 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이 양샹그룹은 1년 사육 두수만 무려 250만 마리로 충남 전체에 있는 돼지수보다 훨씬 많은 돼지를 굴리는 그야말로 공룡 기업입니다. 기존 부지의 10%만 딱 쓰면서 효율은 10배로 끌어올려주겠다는 아주 달콤한 청사진을 들이밀었죠.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도청 앞으로 달려가서 이것은 스마트팜이 아니라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판 아우슈비츠다. 돼지가 돼지답게 흙을 밟고 햇빛을 볼 권리, 즉 돈권을 보장하라 라며 엄청나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지능이 높은 동물인 돼지를 평생 감옥에 가둬두는 비윤리적인 시스템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들여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죠. 결국 거센 여론의 벽에 부딪힌 이 프로젝트는 현재 법적, 윤리적 검토를 이유로 무기한 보류된 상태이긴 합니다. 이 기상천외한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고 엇갈렸는데요. 저렇게 공장 찍은 애들 만들면 안에는 온갖 약물투성이일 텐데 저렴하다고 수입했다가는 짝퉁 돼지고기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확 들 것 같다. 라면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표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우리의 오랜 트라우마가 발동한 셈이겠죠. 반면에 하루가 다르게 팍팍 치솟는 국내 물가에 완전히 지쳐버린 분들은 꽤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비정상이지. 물가 비싼 유럽보다 고기값이 더 비싼 게 우리나라 금돈이다. 유통과정 싹 갈아엎어야 한다. 저런 시스템이라도 당장 도입해서 밥상 물가 제발 좀 잡아라. 라면서 기형적으로 복잡한 한국의 유통마진 구조에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하셨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 시설 자체의 효율성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축 분뇨 냄새로 고통받는 우리 국내 낙후된 시설보다 훨씬 더 위생적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분변 처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라면서 악취 문제나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일부 시스템 정도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식량 시장의 판도가 정말 무섭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2026년 3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또다시 2.4% 오르면서 128.5포인트를 기록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번 확 치솟았던 밥상 물가는 좀처럼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아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고기도 닭고기도 곡물 가격도 모두 꺾일 줄 모르고 우상향 중이죠. 오직 이 돼지고기만이 중국의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물량 폭탄 덕분에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형적인 밸런스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약 중국 정부의 감축 명령이 효과를 거둬서 생산량이 다시 확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그들의 단단한 콘크리트 성벽을 뚫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단 한 번이라도 번져버린다면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은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대폭등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육점에서 삼겹살 한 근을 살 때 단순히 동네 정육점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이나 국내 농가의 작황 정도만 생각하면 됐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든 그 고기팩 안에는요. 중국 공산당의 엄중한 군사적 명령과 콘크리트 탑에 갇혀 평생 단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간 120만 마리 돼지들의 숨결, 그리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영세 농민들의 눈물이 모두 뒤엉켜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공산품처럼 척척 찍어내는 이 서늘한 자본주의의 실험은 과연 우리 인류에게 달콤한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끔찍한 재앙의 씨앗이 될까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불판 위에 삼겹살을 올리실 때 한 번쯤 젓가락을 멈추고 이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글로벌 경제 산업의 이면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5분 정독 이슈임당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이슈를 꽉꽉 채워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